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냇가 수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왕에 살고 있는 이름도 어려운 떡납줄갱이의 남자친구를 몇 마리 구해오려고 하는데요. 물고기 채집부터 검역과 투입 모습까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들보다 호흡이 조금 기니까요,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떡납줄갱이 암컷인데요. 민물 쪽에 몸속에 알을 낳는 친구이고 수컷은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잘생긴 남자친구를 구하러 떠나볼까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이 굉장히 흐리네요. 하지만 요즘 계절은 물고기 채집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채집은 간단하게 유인어구, 그러니까 새우망을 이용해서 채집하려고 합니다. 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지방 도심에 위치한 작은 하천입니다. 사람의 접근과 간섭도 굉장히 많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지만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는 건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진이 좀 있지만 하천 바닥은 괜찮아 보입니다. 어이구, 득템했네요. 이 낫은 제가 잘 분리해 버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물의 흐름이 강한 곳과 약한 곳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지역임을 확인했고 유인어구를 설치할 곳을 결정했습니다. 유인어구, 그러니까 새우망을 3개 설치할 거고요. 미끼를 넣어 두었는데 어떤 미끼를 사용했는지는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좁은 수로 같은 웅덩이에 하나 던졌고요. 유인어구 채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 설치했는지 절대 까먹지 않기. 자, 이번에는 물이 흐르는 여울 밑에 수류가 정체되어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저렇게 미끼를 넣은 그물 쪽이 꼭 위로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물의 흐름이 강하지 않은 곳에 수초지대에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유인어구 설치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확인하러 가야죠. 이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걷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우망에 각시붕어와 납자루아까 물고기들이 많이 채집되었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새우망도 확인해야죠. 어이구, 두 번째 새우망에는 더 많은 물고기가 채집되었습니다. 얼른 수조에 넣어 주었고요. 자, 세 번째 새우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걷어보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채집되었어요. 네, 살짝 어떤 친구들이 채집되었는지 볼까요? 황금빛의 예쁜 붕어도 채집되었고요. 각시붕어와 오늘 채집 목표종인 떡납줄갱이도 채집되었네요. 색의 어느 물고기와 비교해봐도 우리 각시붕어와 떡납줄갱이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외래종이 없는 하천은 납자루아까의 천국입니다. 자, 이제 본래 목적대로 데려갈 남자친구들만 골라내야겠죠? 데려갈 녀석들은 옆에 수조에 빼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었습니다. 이제 완료되었고요. 이 친구들만 데려갈게요. 멀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소 포장을 해서 운반합니다. 오랫동안 물고기를 채집하고 데려와 봤지만 어떤 방식보다도 이 방법이 물고기들을 건강하게 모셔오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더더욱 효과적이죠. 떠나기 전에 여울 지역에 자라고 있던 버들말즘을 몇 촉 가져왔는데 하천에서 수초를 가져오실 때는 뿌리만 가져오셔서 심어주시는 게 적응도 잘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작은 수조를 준비하고 간단하게 메틸렌블루로 검역을 할 건데요. 이때 콩돌이라고 하는 기포기만 설치하지 마시고 작은 스펀지 여과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을 넣어주고요.
납자럭과 같은 물고기들은 먹이 적응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 외관으로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최소 이틀 정도는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외관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메틸렌블루 성분의 약물로 가볍게 약욕을 해주시는데, 민물고기 검역하실 때는 백첨 치료는 먼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황산동 종류, 그러니까 큐프라민 계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메틸렌블루는 용량이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외관상에 상처가 있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느러미 끝이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다른 반점이나 이상한 무늬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역이 완료되었으면 본 수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격리통을 준비해 주는데요. 저렇게 앞면만 제외하고 사방이 불투명한 곳이 좋습니다. 사방이 투명한 소재는 애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일반적으로 기성품을 구입하시면 시트지를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물맛댐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격리통에 넣어줍니다. 물고기들이 놀랄 것 같아서 조명을 좀 약하게 해서 영상이 조금 어둡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수조에 풀어줍니다. 적응 기준은 격리통에서 사료를 주니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의 경우는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명을 밝게 해서 잘 지내는지 관찰해 볼까요? 수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빵한 모습이긴 하지만 딱히 괴롭히는 애들도 보이지 않고 숨지도 않고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떡납줄갱이 수컷 모습인데 진짜 예쁘죠? 앞으로 저희 식구가 된 만큼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 수조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